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고요. 최나영입니다. 출근제를 졌습니다. 시간을 잘못 알아서 죄송하고요. 당원 동지들 기다리시게 해서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기도 하고 진보당이죠. 진보당 노원구 위원회에서 주민직접정치운동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분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 이거 보여주면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직함을 2개를 맡고 있고요. 저희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는 여러 명의 공동조직위원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2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랑 PPT를 보신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되겠지만 한 번도 못 보셨거나 대충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 노원주민대회 보고입니다. 당시에 예, 저 옆에가 조그만한 애 인형같이 생긴 그 아이가 귤이에요. 귤. 귤을 형상한 거였고 왜 그때 귤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귤이었고요. 예, 주민대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첫 주민대회를 했는데 2019년도 1월에 당원총회를 했어요. 노원구 위원회 당원총회를 했고 당시에 지역위원장님이셨던 홍기웅 위원장님, 전 위원장이죠. 홍기웅 위원장님이 지금 당원총회 진행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당시에 우리가 주민 직접정치 어떻게 해야 될지 별로 구상이 뚜렷하진 않았어요. 않았고 당원총회 야심차게 했는데 당원들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군인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집권은 어떤 의미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당원들께서 노원 주민이 정치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관념에만 존재하는 주민이 정치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월 달에 당원총회를 했는데 2달 정도는 애를 끓였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일 운동이라는 걸 3월 말에 결심을 하고 4월 초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180일 동안 죽도록 하면 10월 달에 뭔가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주민대회가 10월 13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만남의 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선거 때라든가 중앙당이나 서울시당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이럴 때가 아니면 일상에서 당원들하고 같이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특별한 지역위원회 독자적인 사업이 없었어요. 무슨 서명운동을 집중해서 받아라 라고 지침이 있을 때만 주로 하게 되는 거였는데 이제 주 1회 했는지 2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1회인지 2회인지 주민 만남의 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10일 발기인대회까지 이걸 안착화하는 데에 공을 들였고 과정에서 당원들이 처음에는 피켓도 들기 부끄러워하던 당원들이 나중에는 이제 주민과 면대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니는 배너를 만들어서 이제 주민대회 10월 13일 날 하니까 그때까지 노원 주민요구안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운동대를 돌아다니는 방식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기인대회를 했어요. 날짜가 6월 10일이라고 돼 있나요? 5월 10일이라고 돼 있나요? 네, 6월 10일이라고 돼 있어요. 6월 10일 날 발기인대회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1명인가 2명인가 빼고 다 당원이에요. 당원인데 이제 돌아보니 이때 발기인대회의 의미는 제대로 주민 직접정치운동 우리가 해볼 생각이고 앞으로 해보자라고 당원들과 의기투합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일주일 단위로 주민들의 요구안이 수집이 되면 그걸 이렇게 통계하고 집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드백해드리는 보고 당보를 뿌렸어요. 보고 당보를 요구안을 수집했던 장소에 가급적 가서 직접 나눠드렸어요. 당시에 이제 공릉동의 경춘선 숲길에서 주민들이 한 일주일 동안 모아주신 요구안을 이렇게 집계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하고 보고해드리는 유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하나는 국회가 2달째 마비 상태, 싸움질하고 마비 상태였고, 그 다음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친일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정치권 전반이 국회를 아수라장 동물국회로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가 크셨고,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요구안을 봤는데 일반적인 민원이 별로 안 들어오고 죄다 정치적인 분노만 모아지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아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촉구 서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대회 홍보하는 과정이에요. 공원에서 우리 마술을 하실 줄 아는 노동자 당원께서 이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홍보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분은 청소 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자인 우리 당원이신데요. 지역의 당원이신데 이분이 이제 트럭에 이렇게 주민대회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동네를 다니시는, 일 끝나시고 나서 동네를 이렇게 선거 때처럼 순회하시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우리 택배 노동자 당원께서 탑차에 이렇게 현수막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부착을 해가지고 하던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1년 반이 조금 넘은 경험인데요. 지금은 우리 이번에 재보궐선거 하면서 택배 노동자 당원들이 이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당시에 이분들이 입당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신 분들이고 입당하자마자 분회를 결성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378개의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요구안을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주민대회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렇게 모이셨고 10대 요구안이 국회에 바라는 요구안, 노원구에 바라는 요구안 이렇게 나왔고, 당시에 현장에서 주민에게 권력을 일하는 노원 주민 직접정치 선언을 발표를 하고 주민들과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1회 주민대회를 정리를 하면 이 제목이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주민 10대 요구안 결정 실현을 위한 대회였는데 슬로건이 주민에게 권력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6개월 동안 주민들께 나간 메시지, 정치 메시지는 기성정치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이 힘을 모으면 정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국민소환제가 의제였나? 생활민원이 의제였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제는 정치였습니다. 정치 그 자체가 의제인 대회가 1회 노원 주민대회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만여의 정책 제안을 수집하고 상설적인 조직위원회가 50여 개 단체로 구성이 되었고 그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여 명이 참여한 거기 이제 외부 인사들 구경하러 오신 분들 제외하면 한 530-40명쯤 될 거예요. 530-40명쯤의 주민들이 참석한 대회가 성사가 되었고 현장에서 직접 투표로 주민이 결정권을 행사하시고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주민들이 꾸짖고 명령하는 장을 연출했다. 여기까지가 1회 주민대회 과정이었습니다. 1회 대회가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반응이 이거였어요. 그 대회 끝나고 정치인을 발 아래 두고 꾸짖다니 이런 통쾌함은 살다 처음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회 다 끝나고 조직위원회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주민에게 권력을 이라니 눈물이 터졌다. 투표하니까 결과가 바로 나오니 너무 신기하다. 이런 반응들이 당시 주민들의 반응이셨고 당시 민중당이잖아요.
대회가 모두를 놀라게 한 거는 민중당이 고립돼 있다고 생각했고 절대 이런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층연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공감대 하나로 지역사회에서 500명을 모았다는 사실. 물론 50여 개의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만 그 50여 개 단체의 조직위원회는 대회 시작하기 한 달,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 중에 한 달도 못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된 거고 노동조합들이 힘을 모아줘서 된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조직된 인원을 놓고 보면 당이 자체로 조직을 한 이런 행사였고 그게 이제 사실 되게 놀라운 거였고 그 다음에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결정권자로 주민들이 충족감이 높아지는 순간이었고 500명을 모으니 처음에 안 오겠다고 하던 국회의원 3명, 구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다 와서 다 합치면 한 20-30명 되는 사람들인데 다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주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그들을 꾸짖게 되는 통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였고 네 번째는 내용이 주민에게 권력을 이잖아요. 네, 너희들을 소환하겠다, 너희들을 통제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당시의 정치, 기성정치의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는데 대중적으로 큰 박수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었고 조합원들이 정치에 관심 없을 것이라는 이제 노동조합 간부님들이나 우려, 편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이게 시민사회 단체들은 끝까지 지금도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노동이 안 그랬어요. 노동조합들이 우리랑 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처음 만나서 제안한 데들도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할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 다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난 노동조합들이 거의 다가 호응해 주셨고 함께 동참해 주셨고 이분들의 힘으로 조직위원회가 사실 오늘 400제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 집단이 이기적이지 않고 지혜롭다 이런 거 하면 이제 포퓰리즘 아니냐 주민 이기주의가 발동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주민 개별은 그런 생활 이제 어려우니까 워낙에 그런 요구가 없지 않지만 집단으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면 반드시 지혜로운 결정에 다다르더라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때 기성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힘합치면 기득권 정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6개월간 주민들께 우리가 전했던 정치 메시지가 우리 모두 아 진짜 그러네 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1회 주민대회가 끝나고 입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노원구 위원회 간부들 속에서 당원으로 입당 안내를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않을 때였고 이제 첫 번째로 입당하신 분이 그냥 노동조합의 인사고 그런 분이에요. 공무직 지회장님이시고 두 번째로 입당하신 분이 왼쪽에 한국전력의 인재개발원에 이제 미화노동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공공연대 현장위원회 소속의 노동자 분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같이 하시다가 당이 분열하고 해산되고 등등등 여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마음이 떠나고 당을 떠난 그래서 다른 길을 가시던 분이 이제 우연히 노동조합을 하시게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만난 거예요. 지역에서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회 끝나자마자 입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노점상 조직의 지역장님이십니다. 이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북부 지역이 있어요. 저희가 북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북부 지역에 있는 노점상 3개 단체가 있어요. 노점상 조직은 민주노련이 있고 전노련이 있고 대노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노련 지역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대중조직이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 어찌 보면 분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장님이 예전에 민주노동당 같이 하시다가 당이 분열될 때 이제 사실은 정의당에 가까운 입장에 서 계셨고 우리 당에 대한 분노, 불신이 엄청 크신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입당하시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가장 이제 어렵기도 했고 우리 전 지역위원장님이었던 홍기홍 동지나
이제 뭐 지금 이 분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분회장님, 김성 분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이분과 마음을 다시 합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과정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주민대회 하는 거 보면서 새로운 정치를,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우리를 하지 않고 수단시하지 않고, 과거 당운동 할 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점상 당원들의 이름을 당원명부에 자기 맘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던 이전 정당 운동의 어떤 불신, 이거를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다시 진보당과 손을 잡아야, 당시 민중당이죠. 민중당과 손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잘 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1회 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2회 대회로 넘어가겠습니다. 2회 대회는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까 9,300 몇 개, 1만 개에 가까운 주민의 목소리를 1회 대회 때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실현을 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실현을 한 게. 우리는 주민 요구안을 모으는 정치 행위를 한 거지, 진짜 주민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게 이제 우리 노원에 있는 당원들, 간부들 사이에서 고심이었고, 2회 대회를 하면은 선언을 넘어서 주민의 요구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할 우리의 실력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힘을 키워야겠다. 진짜 힘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직접 정치를 하면 직접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 주민대회는 코로나19 재난 시기 어려운 주민복지안을 만들어서 정책 결정, 예산 편성에 본격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2회 주민대회의 기본 상과 방향이었습니다. 총선 직후에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서 힘들잖아요. 힘든 마음과 몸을 추스려 예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만든 일요복지안을 만들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주민투표, 그러니까 지난해는 1회 때는 600명 모여가지고 투표를 한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은 주민의 힘을 모아서 투표를 해야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해서 주민투표 방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권은 돈의 쓰임새와 직결된다 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노원구 예산 문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대회를 이쪽 면에서만 보거나 이쪽 면에서만 보거나 이쪽 면에서만 보면, 저기가 예산운동 하는 데인가? 저기가 국민소환제 운동하는 데인가? 저희가 무슨 진보당에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한 측면만 보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가장 중심 의제는 정치입니다. 정치 그 자체. 정치 그 자체가 초점이고, 이 정치를 몰라서 못한다, 무식해서 못한다, 힘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정치 패배감에 있는 우리 주민들과 당원들, 간부들 속에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심기 위해서, 그 확신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매우 높은 정치적 문제, 미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엄청나게 분노하여 들고 일어날 준비가 되어 계실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할 거고, 주민들이 내 집 앞에 그 지하철 배차 간격 문제에 분노하실 때는 그것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 민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문제까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이 정치적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확신성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쁜 것만 아니면 다 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2회 주민대회 때는 1,042억 원이라는 신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1,442억 원이 뭐 노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 전체가 다 있는 거고, 노원구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주민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소환제 투쟁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우리 당이 차별화된 정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노원 주민대회 운동은 이 의제가 우리가 먼저 발견한 건가? 우리만 차별화된 정책인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누가 주민에게 가닿게 하고 누가 주민 자신의 힘으로 이걸
되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속에 유행하는 말이 생겼어요. 주민 여러분, 우리 아까운 세금 보도블록 연말에 갈아엎는데 쓰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결정해서 씁시다. 이게 제가 여기다 PPT에는 오늘 안 담아왔는데 이게 2회 주민대회 때 유행어였습니다. 아까 1회 주민대회 때는 뭐라고 했었죠? 기성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의 힘으로 정치를 통제합시다. 이게 1회 주민대회 때 우리의 정치 메시지였고 2회 주민대회 때 정치 메시지는 아까운 우리 세금 연말에 보도블록 갈아엎는 데 쓰지 말고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쓰자. 이게 2회 주민대회 메시지였어요. 지금 3회 주민대회 주요 메시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미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지만 1회 때도 2회 때도 주민 만남을 한 두세 달 정도 하고 나서 주민 속에서 만들어진 종자,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토론해가지고 반드시 중간에 다시 확정을 하고 마지막 후반부를 그렇게 밀고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봐주세요. 일자리 위기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파로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도 시장은 썰렁합니다. 휴업학교 증가로 맞벌이 부모들의 보육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가로를 호소하다가 꼭 숨졌습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괜찮아요? 제가 강의가 좀 길어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제 입장에서 엄청 빠르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영상을 보셨고, 그래서 2회 주민대회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주민대회도
이 거의 4월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엄청 머리를 쥐어뜯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지? 이번 2회 대회는 국회의원 선거하느라고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애를 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이렇게 주민투표를 하면서 저희 주민대회 홈페이지 노원주민대회.com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 2회 주민대회 이제 투표 진행한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주민투표를 곳곳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주민대회를 했습니다. 2회 때는 이 사람이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 와서 이제 약속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유튜브 화상 대회를 했다고 보시면 좋고, 그때 한꺼번에 이제 접속하신 분들이 한 1000명? 나중에 접속하신 분들 말고 그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회 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저수지가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요구안을 주셨던 분들, 우리의 피드백을 받으셨던 분들, 우리와 함께 정책 실현 운동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문자도 보내고 소식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 중에 몇 프로는 또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2회 주민대회 이제 주민투표에 참여하셨던 분들까지 해서 우리가 온라인 주민대회를 과연 몇 명이나 들어올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회 주민대회를 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가 이제 5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진행을 했고, 1위가 세금 페이백이었고, 2위가 경비실 에어컨 설치, 3위가 고용보험료 지원, 4위가 장애인 최저임금, 5위가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었고요. 세금 페이백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 나머지 2, 3, 4, 5위는 거의 비등비등한 비율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이행 결과는 이거를 1, 2, 3번은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이행 합의를 했고, 4, 5번은 세금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차 해나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 페이백,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을 순세경잉여금을 올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매우 축소된 형태로 구청장이 틀었습니다. 마지막에 올해 들어서 얼마 전에 추경 편성하면서, 이유는 순세경잉여금이 진짜로 재작년에 1042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600억 원 정도 남았고, 보조금 반납하고 등등등 하니까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면 한 2만 원씩밖에 못 돌려드리게 생겼는데, 그걸로는 자기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으로 일부 주민에게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사시는 아파트에 가면 엄청 좋아하시죠. 이거 받았다고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못 받으신 분들 되게 아쉬워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100% 다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한 50% 정도 설치가 안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책정을 바로 했고,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거니까 구청이 처음에 이것부터 받아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를 막 우리가 가을에 하고 있을 때 저거를 영생 가면 부담스럽고 뭐라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거거든요. 경비실 에어컨은 그래서 1회 때도 주민요구안 1위로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가 있었잖아요. 2회 때도 이게 2위를 했는데 이 에어컨 설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노원구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1위로 많은 자치구예요. 그래서 거의 경비노동자의 대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경비 노동자분들에 대한 갑질이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되게 인식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경비 노동자분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이분들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이걸 1위로 이거를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게 많진 않아도 되게 스스로 자부심 넘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 2가지가 지금 실행이 이거는 부분적으로, 저거는 전면적으로 되고 있고, 3위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기 위한 TF 구성을 하기로 했고, 지금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님 한 분하고 우리 김재숙 동지가 그 TF에 들어가 있고, 중앙당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이거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양쳐야 될지를 논의를 하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청장이 솔직하게 얘기한 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노동 전문가가 일단 노원구에 없고 구청에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전혀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TF 구성에서 알아서들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 역량 확대가 있습니다. 1, 2회 주민대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1회 주민대회가 2019년 10월에 끝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입당 이런 거 저희 생각도 못했고 이제 주민대회가 끝나고 나서 입당이 시작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전면적으로 이제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일상화되어 있는 입당 운동인데 1년 6개월 동안 214명의 당원이 확대가 되었고 분회가 4개에서 25개로 확대가 된 이건 예비분회 포함입니다. 예비분회 한 3,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예비분회 포함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었고 주민대회 운동에 참여하는 당원이 1회 때는 얼마 없었어요. 한 5, 60명 정도였고 대회에 오는 것도 오면 다행인 이런 상태였는데 2회 주민대회 때부터 이제 200명이 넘게 육박을 하게 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투표를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후원금을 보탠다든가 아니면 그 소식지를 주민투표 소식지를 우편함에 자기 주변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걸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이 주민대회 운동에 동참을 하고 계시고 왜 그런가 보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회의 중에 제일 많이 오는 회의가 주민대회 회의예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직전, 선거하고 있을 때, 선거가 끝났을 때 간부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주민대회 조직위가 어성버성하게 굴러가는 순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죽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 분회장님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회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시고 당원들도 1년 내도록 잠자고 있던 당원도 주민대회 한다고 하니까 이제 2회 때 보니까 막 나와서 뭘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주민들이 주민에게 주민 권력을 만들자고 하는 이것을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이상하네요. 예, 월계 이동의 주공 1단지 우리 강미경 동지가 출마하시는 선거구예요. 여기에서 이게 분회원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분들은 이제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장애인분들 많으신 아파트고 이분들이 수급을 받으시니까 낮에 일을 안 하시고 아파트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엄청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본인들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부족하지만 버리지 말고 잘 이끌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결심을 하고 이제 계속 성장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지난 재보궐선거 기간에 우리 지역위원장님이 권민경 위원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입당 운동을 분회장님하고 결심을 하고 주위분들을 입당을 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요 한두 달 사이에 28명의 당원들이 더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31명의 당원이 한 개 아파트에서 생겼고 예전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당원을 아파트별로 분회와 그 다음에 당원을 완전히 진보당 마을로 만드는 사례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고 이 얘기를 주민대회 하다가 왜 꺼냈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여기 바로 강미경 동지 옆에 계신 분 한 분이 입당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동안 우리가 뭐 지도를 해드린 것도 딱히 없고 그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랬어요. 근데 작년에 주민대회 할 때 주민투표하는 과정을 지도하면서 분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 분회원들이랑 노원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 중에서 한 개 분회가 진행한 가장 많은 수의 투표를 조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시고 그래서 입당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택시 노동자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은 민주노총에 계시다가 민주노총에서 여러 가지 조직 갈등 속에 쫓겨나신 분들이세요. 쫓겨나셨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노총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아니다, 우리한테는 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택시 현장위원회를 만드셨어요. 택시 현장위원회 처음에는 분해만한 크기였고, 그래서 노원구위원회 소속으로 계셨거든요. 계셨고 지금도 당원들이 노원 소속이신데 이 분 중에 한 분이 양명수 위원장님이라는 현장위원장님이 이분이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남은 인생을 진보당에 거신 거예요. 거셨고 조직위원회에 대해서도 주민대회 사업에 대해서도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시고 근데 다 옳은 소리예요.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시고 지금 노조가 없는데 당 조직의 이름으로 투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90명의 택시 노동자를 입당을 시키신 거예요. 한 명씩 해서. 그래서 여기는 노조가 없이 당 조직의 이름으로 노조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교섭권이 없잖아요. 그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허점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다 이기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고충을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잘리거나 억울한 송사 시비에 휘말린 택시 노동자분들을 다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다 진보당으로 모여서 진보당 깃발도 제일 먼저 맞추시고 노원구 위원회보다 더 빨리 깃발도 맞추시고 더 빨리 조끼도 맞추시고 그래서 어딜 가나 그 조끼를 그 깃발을 하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연말까지 택시 노동자를 몇 명 만드시겠다고 했더라? 300명 만드시겠다고 했던가? 맞나요? 네. 그래서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셔서 우리 김진숙 동지는 이분들 빼고 입당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이분들한테 의존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당에 대한 애단심이 높으신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지역의 연대단체 회의에서 우리 당원들을 만나서 이제 주민대회 운동을 하면서 이 길에 대한 당원들의 자부심이 되게 높은 상태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회, 2회 주민대회를 이렇게 치러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주민대회를 하기까지 어떤 탐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당할 때 문제인식에 부각드립니다. 이제 모두 다 많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시겠고 특히 이제 지역사업 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마을 공동체,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마을 공동체 사업이 선제적으로 빠르게 잘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지역사회가 풍성해지고 풀뿌리들을 공동체로 묶었다고 하는 데서 의미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적으로 이걸 놓고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많은 지역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이게 대중 속으로인 것 같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당이 해산됐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당을 지켜서 싸워주는 우리 당의 역량을 구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 당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을이 우리 당의 마을이 아니고 민주당의 마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뭐 민주당 이름을 내걸고 그 마을을 하는 건 아닌데 박원순 서울시의 틀 안에서 그들이 주는 돈,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들이 제시한 룰에 따라서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엮어나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탈정치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탈정치할 것 요구받아요. 그러면 우리같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당들, 아직은 큰 규모로 성장하지 못한 당들이 탈정치해가지고 우리가 집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중 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당이 실종되어 있더라 라는 문제인식을 갖게 했고 그렇다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 걸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떡하지? 당이 실종됐네? 다 마을 공동체 사업해가지고 후보 나간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그 당을 탈당할 것을 요구받아요. 당정만 바꾸면 뽑아줄 텐데.
입당운동이 될 리가 있습니까? 뽑아주면 다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이 특히 심해가지고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역경을 딛고 우리가 우뚝 일어서 창당을 딱 했는데 보니까 약간 대중정당, 대한정당으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정책도 몰라, 그 다음에 뭐 대중정치인도 썩 딱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뭐 하여간 여러모로 약간 거칠고 대중들이 봤을 때 이렇게 썩썩한 상태. 그래서 대중정당, 그러니까 니네가 옳은 얘기하는 건 알아. 그리고 정의로운 것도 알고 헌신적인 것도 알아. 근데 정치적으로 대안 세력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 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고, 어떻게 빠른 속도로 대중정당으로 준비하지? 어떻게 관념으로서의 집권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한정당, 대중정당의 어떤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지? 이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닌데 우리가 나이는 먹고 가고 있고 빨리빨리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창당할 때 문제인식의 조각들이었어요. 왜? 새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딛고 만든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당은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그럼 직접 정치는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엄청 뭐 똑똑해갖고 처음부터 찾고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하다가 중간에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온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권은 버티기도 관념도 아니고 당 중심의 민중 권력을 실제 준비해야 가능하다. 집권은 그냥 사람 수가 아니고요. 당을 중심으로 엮어진 사람 수만 집권을 준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당은 우리 사회 인식 속에 당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자금을 모아서 의회에 들어보내고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면 집권할 수 있다라고만 보통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그 행동력을 높이려면 이 과정 전 과정의 행동력과 추진력을 높이려면 단순히 낱개의 수십만 당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잘 엮어진 당 조직과 당원들의 능동성, 이게 집권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고, 주변에 있는 외곽 단체나 대중단체나 지지자들이 낱개로 존재하는 우리 지지자 주민들로 집권을 준비할 수는 없다. 뭐 어떻게 하다가 진짜 우리 윤경선 의원님처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 이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윤경선 같은 분을 의회에 들여보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전국에 윤경선 같은 사람이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당원들의 힘, 내적 동력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집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했고, 반드시 당을 중심으로 엮어낸 역량이어야 집권 역량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노동 중심의 주민 권력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당은 당연히 하나의 계급 정당이 아니고 이제 광범위한 민중을 포괄하는 대중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광범위한 민중 속에 여기에 노선과 중심과 뼈대를 이루는 것이 뭐냐? 정치적으로는 당이고, 그 다음에 계급적으로는 노동이 반드시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 중심의 주민 권력을 준비해야 되고, 이 전 과정을 당이 꽉 쥐고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치력을 행사하는 게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고와야 되죠. 이쁨 받은 주도성을 행사하는 것이 보기 좋고 이뻐야 이렇게 우리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주도성을 행사하는 게 꼴 보기 싫고 자기들 입지만 구축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로부터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주도성을 행사하되 이쁨 받는 주도성, 그런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 시대에 민중의 강렬한 지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용적으로는 특권 정치를 반대하고, 그리고 정치 그 방식에서는 대리해서 하는 것을 반대해서 우린 직접 정치의 길로 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진보 단체형에서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을 진보 단체형에서 대한정당, 대중정당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책, 일상 활동 방식, 역량 이런 게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직접 민주주의랑 직접 정치라는 말을 우리가 창당 시절에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게 무슨 차이야? 그게 그거죠? 뭐 다른 거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에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직접 민주주의는 대중의 정치 참여 범위와 양식에서 기성의 이제 정치제도 하에서 연구된 이러한 것 중에 지금 제일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한 측면이구나. 그리고 직접 정치는 주체, 당사자, 민중이라는 당사자, 내용, 특권 정치의 대립함, 방식, 대리 정치의 대립함, 그 다음에 목적에서 정권의 주인으로 반드시 주민 권력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에 복종하는 정치 조직, 당이죠. 그리고 주민대회 조직이 사회활동의 일상적인 통제, 이 일상적인 통제하는 정치활동 방식이 있어야 돼,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제도의 개편과 수립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활동과 준비, 이게 다 있어야 직접 정치다. 이거랑 뭐가 다른가? 그래서 제가 좀 더 날카롭게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현재 기득권 정치 세력이 하고 있는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반민중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민중성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장치로 그냥 제시된 것이다. 그것마저도 이전 거보다는 좋지만 그냥 그 역시도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정치는, 제가 생각하는 직접 정치는 독립적인 것입니다.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민중의 자치 권력, 대항 권력을 건설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는 그 기득권 정치인들이 룰을 정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 광역시도의 교육청과 도 단위는 다 해요. 주민들 한꺼번에 그 기획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토론회도 하고 무슨 퍼실리테이터 이런 것도 하고 원탁회의 해가지고 청소년들 한 200명 모아놓고 청소년 정책 결정하고 이런 이벤트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독립적인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준비 과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겉모습은 우리가 하는 거나 거기가 하는 거나 오히려 거기가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삐까뻔쩍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목적은 우리 진보당이 하고 있는 직접 정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대항 권력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노동을 배제시키고 노동과 상관없이 노동의 의사가 어쨌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 일반, 노동에서 분리시킨 시민 일반이 존재할 뿐이지 노동이 주민 권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가 차이고 당을 초월할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보정당이 뼈대가 되어 광범위한 민중을 집권의 역량으로 묶어세우는 정치운동이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탐구 얘기하는 거예요. 창당 시기부터 지금까지 탐구하는 직접 정치에 대한.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설계를 한 거예요. 주민대회는 당 중심의 주민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키워드는 당의 지도, 당의 정치력, 영향력이 내용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체 행동 양식까지 다 발휘되는 방식이어야 된다. 그리고 독립된 권력이어야 되고 주민 권력을 준비하는 전선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대중 조직에 대한 이 과정에서 당적 장악력, 영향력을 높여야 되고 일상 권력이어야 되고 교육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고 참여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막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회를 생각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제는 정치입니다. 의제는 예산이 아니고 의제는 국민 소환제가 아니고 의제는 정치입니다. 정치 그 자체가 의제인 주민대회 매년 개최하고
효능감, 구체적인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민대회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당의 정치력이 행사될 수 있는 위원회고,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권위 있고 합당하고 저기 되는 집안이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게 뽀대나게 운영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공공연한 정치교육 못하게 하잖아요. 딴 데 가면 못해요. 어느 단체가 진보당 불러가지고 정치교육 하게 합니까? 배타적 지지단체 일부지. 이거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교육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진행한 게 앞서 쭉 설명드린 주민대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무엇과 투쟁하는 기간이었고 어떤 당의 요소와 투쟁하는 기간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회 대회, 2회 대회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1회 대회 때 목표가 대회 성사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라고 했거든. 그게 되겠어? 에이, 말은 좋은데 안 되지. 진짜 순수하구나 너. 이런 취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진보당이 고립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하겠냐고. 그 말은 좋지, 다 알아, 누구나 그건 아는데 안 될 거야. 되게 하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성사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그걸로 엄청 열심히 설계도를 마련하는 단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다수의 요구안을 모아서 누가 봐도 많은 주민들의 요구안을 모아놓은 결과물이 있어야 했고요.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어야 했고 500명 이상의 주민대회 조직화를 달성했어야 됐고, 대회 상과 내용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방식, 직접 정치 방식을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단계별로 직접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단계별로 중심고리를 설정하고 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엄청 신념이 강하고 열심히 하는 간부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듯 활동했어요, 동지들이. 그래서 뭐 우리 당시에 위원장님이나 그 많은 동지들이 이제 반드시 민중이 권력을 갖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리가 있냐. 안 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일 거기 때문에 될 때까지 방법을 찾자. 그래서 유인물을 찍었다가 사천부 맡겼다가 통째로 폐기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직접 정치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다 생각하면 아까워하지 말고 안고 다 버립니다. 그냥. 현수막을 20개를 걸었다가 잘못 걸었다 싶으면 이거 옛날 이거 직접 정치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닌데 주민들을 수단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걸자마자 10분 만에 철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맨날 밤에, 그리고 상근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원에.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주민 만남하고 한 11시 이렇게 막 종례하고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다음날 뿌릴 새로운 유인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자체로 당보를 주민들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게 매일 생기잖아요. 그리고 매일 연구할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자체로 이제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투쟁 대상은 낡은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안 될 거라는 패배지. 나는 정책을 몰라서 안 될 거야. 주민들은 나는 무식해서 정치할 힘이 없을 거야. 당원들은 우리가 지금 민주노동당 때부터 지금 몇 년을 고생했는데 안 되는데 되겠어? 이 패배주의와 싸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투쟁을 하려면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우리는 당원 동지밖에 없잖아요. 당원을 믿고 당원의 힘을 믿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개인주의적인 것과 많이 싸우게 되는, 특히 간부들 사이에서 그런 투쟁이 있었고, 이제 기성정치에 의존하려고 하는 습성. 유인물 우리가 폐기시킨 사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민들께 이제 주민대 마지막 주 유인물이 나가는데 이 만든 사람이
주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원 온답니다 해가지고 탁 박아가지고 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크게 나쁘다기보다는 그거를 그렇게 만든 간부의 그 의존심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 버렸어요. 그냥 버리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투쟁이 진행된 게 1회 대회였고, 2회 대회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실현 운동이었기 때문에 관념성, 주장만 난무하고 연구하지 않는 습성,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말만 하고 찾지 않는 습성, 내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니까 남에게 결론과 판단과 결정과 연구를 떠미는 습성, 이 모든 것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했고, 민중을 하늘 높이 섬기는 절박한 마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책 간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정책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3회 노원주민대회 지금 진행형입니다. 3회 대회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도화, 당원과 우리가 이제 많은 걸 했는데 주민 조직을 이제 왕성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엮어내는 걸 할 수 있냐 없냐의 시험대에 많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주민 설명이라든가 사람 사업, 사람을 모임으로 집단화시켜내는 이 투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당을 작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는 굉장히 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회 주민대회는 제일 중요한, 작년에는 주민 여러분 노원구가 1,042억 원이나 안 쓰고 남겼대요, 이걸 일르는 걸로 시작했거든요. 올해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표하셔가지고 경비실의 모든 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이구 그래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건 우리 얘기를 들어주실 시작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3회 주민대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룩한 2회까지의 성과를 돌려드리는 것으로 이제 성의 있게 피드백해드리고, 그래서 더 많이 배워서 내년에는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아까 3회 주민대회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2019년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준비된 게 3월 말이었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 대충 해가지고 6개월은 고생을 해야 11월에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대충 생각해서 11월에 주민대회를 한 거였어요. 2회 주민대회 때,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주민대회 싹 다 치우고 총선 투쟁에 돌입을 합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2회 주민대회 했어요. 이게 연중 사업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걸 제도화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머리가 되게 복잡합니다. 상근 역량도 있어야 되고 정책 연구도 되게 일상화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 여기 강렬 동지 되게 고생하고 계신데 기자들이 막 연락을 와가지고 이제 2회까지 하니까 이 사업이 안 차게 됐구나라고 언론이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전화가 와요. 인터뷰하자고. 그 추경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연구를 안 했는데 딴 거 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와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부정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강렬 동지가 우리 사무국장님이에요. 지역위원회 맨날 그거 연구하고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후보들이랑 지역위원장님한테 다 이제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예 제도화, 시기별 흐름을 제도화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 준비를 제도화하고, 대중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고, 간부 활동가 양성을 제도화하고, 이러기 위한 투쟁에 이제 이게 동시에 이번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9월 달에 대부분 자치구의 집행부가 예산안을 확정하고 가을에 이제 더 다듬어서 연말에 구의회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주민대회 처음 하시는 지역은 그렇다고 그 시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제도화하려고 이렇게 8월 전에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주민 모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캠페인을 중심으로만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주민을 집단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는 분회들이 자기네가 의제를 발굴해서 정책 실현 운동을 자기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회라든가 주민 모임 같은 거, 돌봄정책 반상회 같은 거 이런 거를 해보려고 지금 막 애쓰고 있는 중이고 그걸로 못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캠페인만 할 줄 알다가 노원 동지들이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못 이기고 있다 이런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포스터 붙여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런데 조직이 잘 안 돼갖고 낙심했다가 또 다음날 그게 될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았다가 이 일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직접 정치 운동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저의 깨달음입니다. 이거는 1번은 아까 쭉 다 설명한 거예요. 직접 정치란 당이 주체가 되어 민중이 집권의 주인, 동력으로 세우는 민중 중심의 정치 운동이다. 두 번째, 민중을 받드는 당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 그 한 분이 조직위원회에 계신 한 분이 지금 활동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자기 노조에서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활동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맨날 진보당 이사하면 하면 진보당이 다 성과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옆에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진보당 아니면 누가 이거를 하냐? 이 헌신과 이 고생을 누가 하냐? 그렇죠. 완전히 이게 기성 정치가 만들어 놓은 룰을 이 어려움과 고충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거슬러 올라가는 투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받드는 당 많이 할 수 있는 정치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끝없는 고난과 역경 헌신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 헌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기쁘게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낙장불입이야 이거는 한 번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어. 왜냐면 주민들은 좋아서 계속 더 잘할 것을 요구하고 더 잘해야 되는 문제 앞에 끊임없이 서게 돼요. 아까 기자들한테 전화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왜냐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진짜 엄청 고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단하거나 되돌아가거나 이렇게 대충 유야무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근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더 해야 되고 제가 주민대회 1회 주민대회를 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인생 망했구나 이거였어요. 인생 망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중에게 권력을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내가 뭐 잘나가지고 어디 가서 주장하는 사람, 선언하는 사람,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되게 쉬워요. 그쵸? 제가 기자회견에 가서 멋들어지게 어디 가서 연설 한번 잘하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주민이 권력을 갖게 만드는 일은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간부에겐 고생길이고 주민에겐 행복길입니다. 하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렵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40년 동안 정책 연구라는 걸 안 하고 아는 거는 쥐뿔도 없는데 왜 조직화 해보겠다고 맨날 하고 다녔는데 그러면 열심히 헌신만 하면 조직화가 될 줄 알고 구체적인 민중의 삶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게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탐구도 없고 어떻게 진보당답게 정책을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엄청 좋은 연설만 많이 하고 다니는 이런 걸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낙장불입이니까 요게 결심되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중앙당에서 엄청 지원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니까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지역위원회 같이 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사기치면 안 돼. 사기치면 안 되고 저는 시작하고 나서 한 1회 주민대회 중간쯤에 동지들한테 고백했어요. 내가 사실 잘 모르겠다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잘 모르겠는데 꼭 해야 되겠으니까 우리 그래갖고 꼭 해야 되겠으니까 우리 한번 잘 해보자. 고생 좀 같이 해다오. 이렇게 그래서 동지들이 되게 고생했어요.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갖고 저 산인가 보다 하고 우리 다 같이 당시에 처음에 1회 할 때 홍기영 위원장님이랑 막 올라갔는데 저 산이 아니야. 다시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동지들 고생시키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만 준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동지회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지역위원회 간부들의 우리가 부족해도 어깨 걸고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깨달음이었고요. 성공 비결 2가지. 네, 성공 비결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2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지역 간부들의 투쟁성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네. 책임 간부의 신념, 역량, 그 다음에 집단주의. 우리 홍기웅 위원장님은 당시에 1회 주민대회 할 때요.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새벽 4시에 혼자 가갖고 현수막 50개 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민경 위원장님 진짜 여리여리 하잖아요. 되게 말랐단 말이에요. 엄청 말랐는데 이 악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 간부들의 신념과 역량이 반드시 민주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길만 가겠다라고 하는 게 뚜렷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러면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채워서 갈 수 있는데 그 마음은 굳건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역위원회나 지역위원회 상근자들이나 이렇게 지도부의 생활력, 투쟁성, 비효율과의 투쟁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 오늘 주민이 이거는 별로니까 이거 고칩시다 라고 했는데 이 혁신이 어떤 지역은 2달이 지나도 안 바뀌어 있고 어떤 지역은 다음날 아침에 바뀌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홍기웅 동지가 새벽 4시에 현수막 거는 거예요. 오늘 걸은 현수막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일 당장 아침 출근길에 주민들한테 새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도 간부들의 투쟁성, 그러니까 제기되는 문제, 당원들 속에 주민들 속에 제기되는 바꿔야 하는 문제, 고쳤어야 하는 문제를 혁신하고 진일보시키겠다라고 하는 우리 당의 진일보위원회입니다. 진일보시키겠다라고 하는 속도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이게 엄청 강렬해야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하는 게 꼭 생기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생기고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가다 돌아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 각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무슨 일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쳐가야 하는 시간을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는 법이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심 그리고 이거 직접 정치 사업이냐 직접 정치 혁명이냐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사상의 변화, 나의 변화, 내 주변의 동지들의 변화, 당원들의 변화, 주민들의 변화, 이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번째 비결입니다. 형식주의를 경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못할 때는 어떤 거냐면 자꾸 우리 중심으로 주관주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속성이 많아요. 이전의 경험으로. 근데 대중이 봤을 때 되게 선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구안 이렇게 막 받고 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즘에 주민 만나면은 그래서 주민대회를 며칠 날 한다는 건데 이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면 되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해주고 주민 여러분 요구안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불분명한 것들. 이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운동이면 주민이 보기에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뒤집어 엎자는 운동인지, 민주당 편들자는 운동인지, 국민의힘 편들자는 운동인지 매우 선명해질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가면 되는 건지,
내가 이거 쓰면 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요즘에 주민들이 나오시면 길에 나오셔서 못 쓰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되게 선명하고 대중이 좋아하도록 명칭, 상, 프로그램, 추진 일정, 대중이 뭐 하면 되는지가 분명하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일을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홍보와 피드백 속도와 친절성, 이거는 뭐 대중운동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의 운명과 주민대회, 이제 제가 주민대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약속된 시간이. 이제 우리 당의 운명과 주민대회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고 2020년도에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됐고 우리 당원들이 이 당을 함께 손잡고 키워서 자력으로 일어서 보자고 2017년도에 같이 당을 만들고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고 또 그 전부터 당을 하셨던 동지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선거 성적이 좋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심이 되는 시간이고 재보궐선거 끝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너무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가지고 시간은 다가오고 지방선거가 1년 남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건 입증을 했어요. 우리 당원들이 곳곳에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당원이 7만 명이 웬 말입니까? 너무 많고 좋잖아요. 네, 우리 김재현 대표님이 그 7만 명 넘었다고 영상 찍은 거 그거 막 우리 분회원들하고 돌려보면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분회원들이 신나가지고 또 당원 입당시키고 그런데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건 입증을 했는데 새 진보정당의 대중적 부활은 아직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모르는 국민들도 너무 많고 저 당이면 내가 아직은 힘이 미약해 보이지만 내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나의 인생을, 생활을, 나의 돈을, 나의 힘을, 나의 지혜를 바치겠노라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중정당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일어서지 못한 상태. 3년이라는 시간이 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 사이에 대선과 지선이 놓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사이에 노동자 민중은 수많은 투쟁과 우여곡절의 길을 또 걸어가실 텐데 이 도약을 꿈꾸는 우리 당의 1기 사업계획서 제목이 도약이었잖아요. 이 도약을 꿈꾸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이전에 당이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다 당원을 한 사람인데 그 시기에 어떤 기억보다 해산됐을 때 그 기억보다 새로 당을 만들었을 때 그 어떤 기억보다 우리 모든 당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2024년에 새로운 정치가 일어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을 게 당원들하고 민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력으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저는 주민대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쓰는 평가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22년 1기 진보당 미리 쓰는 평가서에 주민대회 관련한 대목이 실린다면 이렇게 실리면 좋지 않을까 저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상상해본 거예요. 21년 전국 몇 개 지역에서 주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참여예산제 1개, 지방자치 혁신, 코로나19 민생행정 강화,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21년 주민대회 개최 지역위원회가 비합적으로 힘이 강화되었다. 주민대회를 한 지역에서 분회가 몇 개 생겼고, 신입당은 몇 개 생겼고, 몇 명 생겼고, 선거운동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주민연락처도 이렇게 많이 확보되었다. 그래서 22년 6월 주민 직접 정치를 주장해온 땡땡땡 후보가 당선되었다. 22년 진보당 2기는 주민대회 운동을 전당, 전국적 사업으로 진행해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동하기로 결심하였다가 그냥 바람입니다. 네. 중앙당 분들하고 상의된 게 아니고요. 상의된 게, 저 혼자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상의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 항쟁 이후에 확 다 바꿔버리고 싶은데 바꾸지 못한 이 애달픈 마음을 우리 당원들이 고생 해가지고 이 당을 세웠는데 아직은 더 드높게 도약하지 못한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 손잡고 우리 간부들이 좀 더 고생길 걸어서 갔으면 좋겠고, 낙장불입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 까먹어도 그거는 기억하시자. 낙장불입이니까 열심히 낙장불입에 힘껏 저 혼자 망할 수 없으니까. 그쵸? 이게 당의 운명하고 나의 운명이 일치되어 있는데 노원만 하면 힘들다 그냥 제 인생만 망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세상이 바뀌질 않잖아. 노원만 해가지고. 그래서 당의 운명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함께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